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ESG 2부입니다. 우리가 E는 배웠죠. E가 가장 중요하니까 E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거리가 나와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 SG면은 SG도 있는데 사람들이 ESG 하면은 그냥 친환경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ESG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E도 있지만 S와 G도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S는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 보시면은 S도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S는 뭐냐? 소셜, 사회라는 단어입니다. 상생협력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상생하겠습니다 라는 단어가 그 상생, 이 이야기 보시면 되고요. 공공이익의 증대, 우리가 하는 산업이 공공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소수라든가 인권을 보호하는 것들, 이것들이 사회에 도움되는 기업이 되겠다. 그래서 S라는 거고요. 사회 부분을 준비하지 못해서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진 기업들이 많아요. 상생 협력하지 못해가지고 막 갑질을 했잖아요. 중소기업들이 뭐 망하고 사장이 잘못되기도 하고 근로자들이 대량 해고돼서 막 일자리를 잃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생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공공의 어떤 이익을 저해하면서 돈을 버는 뭐 우리가 말하는 죄악주 이런 기업들도 있었고,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로지 이익을 위해서 인권 착취라던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안 좋았던 사례입니다. 또 이 기업에 대해서 명을 얘기하면 이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사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달라졌어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환경에 신경 안 써도 되고 사회에 신경 안 써도 되고 기업은 돈만 잘 벌어라 이런 시대였다고 하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잘 사는 사회, 최소한 내가 하는 사업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라고 모두가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 특히 사회적 약자한테 도움을 주면서 사업을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착한 기업, 좋은 기업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기업이 잘 되기를 응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S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협력업체 상생이에요. 그럼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S를 잘 하고 있나라고 보면은 내가 원하는 기업의 이름을 치고 그 옆에다가 상생이란 단어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기업이 상생에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한번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생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고 갑질이라고 쳤더니 막 기사가 쭈르륵 나오더라. 그러면 이 기업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다른 이유보다 사회적인 가치를 저해하는 기업은 브랜드의 가치가 빠르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앞으로 이 기업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돈을 못 벌 가능성이 높아요. 이 기업이 대체할 수 없는 독점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이 아닌 이상 경쟁사가 있는데 악덕회사라는 이미지가 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회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생에 대해서도 잘 노력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상생이라는 거는 그럼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소기업을 챙기고 내 밑에 하청기업을 챙기는 게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 대기업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이익의 증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하고 있는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굉장히 증대가 된다. 이 지역에는 일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회사를 차리고 직원을 계속 늘림으로 인해서 이 시골 지역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공이익의 증대가 될 수가 있겠죠. 또는 내가 하는 사업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공공 분야에서 이미지가 계속 개선되는 일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 기업을 하고 싶어서 도시재생 쪽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이 공공이익을 증대하면서 매출과 이익을 늘려나간다는 기업은 정말 흔치 않은 알토란 같은 기업이다. 그런 기업은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인권이에요. 과거와 다르게 인권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인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이 수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흑인들의 대학이라던가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고, HP 같은 경우도 여성과 소수민족에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H&M이라던가 유니클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업들이 본인들의 이익이 약간 해치더라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익을 그냥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에 변신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례를 제가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상생회라는 면에서 LG전자의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100개의 기업의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특허만 가지면 쉬면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카메라 렌즈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 칩시다.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내 특허에 대해서 로열티를 줘야 되는데 이거를 상생하는 기업들한테 그냥 공짜로 줍니다. 앞으로 돈 많이 벌어봐. 특허비 안 줘도 되니까 마음껏 해봐. 레시피를 무료로 알려준다 생각하면 돼요. 엄청난 일이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바이오 벤처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립니다. 앞으로 계속 더 큰 바이오가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먹거리로 바이오를 보고 있는데 바이오 산업이 계속 커지려면 벤처가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계속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또 뭐라고 했냐면은 상생 성과 나눔 펀드라는 걸 통해서 이제 협력사가 이제 수익을 더 많이 내면은 그 성과에 대해서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협력사도 결국은 대기업이 잘 되면은 같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인권이에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코발트 채굴 과정에서 아동의 노동 착취가 우려된다. 환경 오염 문제가 우려된다. 라는 것 때문에 코발트 프리를 선언했어요. 코발트 비중을 계속 줄이고 니켈의 함유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어떤 기술의 변화까지 가져올 정도로 인권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인권 선명성을 발표했습니다. 급여라던가 단체 교섭, 차별 금지, 젠더 평등 등을 내용을 넣었는데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보호하겠다라는 것도 발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지역 재생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강원랜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죄악주라고 우리가 많이 꼽고 있죠. 아무래도 카지노 회사, 이제 리조트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 기업은 지역 재생을 위해서 설립된 어떻게 보면 알토란 같은 기업이긴 해요. 폐강 지역에 일자리가 없고 도시가 이제 죽어가는데 여기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강원랜드라는 거를 이제 짓게 된 겁니다. 폐강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작년에도 280억을 사용했고요. 그 중에서 65억은 강원도 스포츠 꿈나무 장학금 지원으로 썼습니다. 코로나19 때는 교육 격차 해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 기기를 또 지원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사회공헌 사업으로 사용했던 금액을 합쳐보니까 525억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은 죄악주라고는 하지만 지역 재생을 위해서는 또 가장 열심히 일한 기업인데 이거를 꼭 나쁘다라고 또 표현해야 되겠는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ESG 점수를 잘 받은 기업도 하나 더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강원랜드가 이렇게 돈을 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우수 청년 창업 기업을 폐강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어요. 기업들을 이 정선으로 계속 이제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가 늘고 이제 강원랜드가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도시가 재생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25년까지 30여 개 기업을 이전하겠다. 그리고 일자리 600여 개 이상을 창출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ESG에 맞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죄악주들을 모두 ESG 나쁜 등급을 주게 되면은 누가 이제 이런 일을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대중이 원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산업을 무조건 안 돼, 나쁘다라 자르는 것보다 이런 기업들이 ESG에 더 힘을 쓰게 만들면은 오히려 그게 더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ESG 중에서 사회 분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 뭐 투자할 만한 기업 없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기업 한 4개 정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LG전자예요. LG전자는 100여 개 협력사에다가 기술 특허 무상 개방했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등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협력회사 임직원을 위해서 성과 포상 제도를 했죠. 아까 말한 상생성과 나눔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PER도 10배 수준밖에 안 되고 작년에 순이익이 2조,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2조 4천억, 그리고 내년에는 3조 클럽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앞으로 배당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어요. 왜? ESG에서도 중요한 게 배당이거든요. G의 배당. 그럼 배당만 늘려주면 LG전자 참 좋은데 G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자, 그럼 배당만 화끈하게 하면은 LG전자 어떤 게 매력이 있느냐? LG전자 우선주가 매력이 생기죠. 우선주는 배당을 많이 주면은 보통주랑 주가가 비슷해져요. 지금 LG전자 보통주랑 우선주의 주가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LG전자가 배당이 늘어나게 되면은 우선주와 보통주 주가가 많이 좁혀집니다. 그럼 우선주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다음 거는 유한양행이에요. ESG 하면은 그냥 유한양행, 이콜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정도로 항상 ESG 순위의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기업이 유한양행이다 라고 보면 돼요. 거의 뭐 ESG계의 레알 마드리드다 보시면 되는데요.
10년 동안 주가가 3배 넘게 상승했어요. 수익을 내면서 ESG 어떻게 1등을 하느냐? 유한양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ESG 탑티어는 수익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사회 점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 오픈 이노베이션 제도 때문에 그래요. 오픈 이노베이션이 뭔가요? 기업이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겠다는 거예요. 사와 주겠다. 우리 사주겠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자원을 바이오 벤처라든가 외부 기업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다. 한마디로 우리의 자원들을 오픈 소스로 던져줄 테니까 우리 같이 발전합시다. 이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 700억 수준으로 바이오 벤처에 투자했었는데요. 지금 2020년에는 2,2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바이오 벤처에 투자하는 돈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총 30개사가 지금 4천억을 투자했거든요. 기술 수출이 5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건이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개발한 신약들이에요. 그러면은 유한양행은 그냥 단순하게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먹거리까지도 얻어냈다. 서로 윈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유한양행 자체가 적자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거든요. 배당금을 매년 꾸준히 늘리는 기업으로도 유명해요. 바이오 회사,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매년 배당금을 꾸준히 늘린다?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진짜 대단한 회사예요. 그리고 주주가 어디냐면 유한재단이랑 유한학원이에요. 그럼 이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나니까 늘리면 배당금이 많이 받잖아요. 늘어나는 배당금을 통해서 장학사업이라던가 소년소녀 가장 지원 등 사회 환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좀 박수 줘야 돼요. 여기는 회사 경영도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요. 지배구조도 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ESG의 우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유한양행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바이오 투자는 솔직히 꺼리는 편인데 유한양행에 투자하지 않을래요? 라고 하면은 기꺼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저한테도 신뢰감을 주는 기업이다. 해외의 사례는요, 제가 2가지 사례를 상반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죄악주의 딜레마를 잘 해결한 디아지오라는 회사입니다. KTNG 같은 경우는 담배업을 한다는 이유로 해외 주요 연기금들이 KTNG에 대해서 투자를 중지했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담배 유통업을 한다는 이유로 또 투자를 중지했죠. 그러면은 이런 죄악주들은 투자를 못 받느냐? 꼭 그렇지 않아요. 노력을 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죄악주로 이제 술도 죄악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JMB, 조니워커, 윈저 등 위스키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위스키 회사 디아지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술 안 먹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엄청난 위스키 회사죠. 근데 이 회사는 죄악주임에도 불구하고 ESG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AAA, 우리가 그 꿈에 그리던 트리플 A를 받은 회사가 이 회사다. 그러면 죄악주임에도 불구하고 ESG 최고 등급을 받았을 때는 어떤 모범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어떤 건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100% 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장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 공장을 운영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종이병으로 만든 조니워커 블랙을 출시했습니다. 아니, 종이병으로 어떻게 위스키를 만들어? 그러니까 기술이죠. 기술을 하면은 환경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범을 보여준 거죠. 실제로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종이병으로 만든 콜라를 출시하려고 어떤 청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부분은 알았고 어떻게 사회 부분에 신경을 썼길래 AAA를 받았는가? 여기도 신경 진짜 많이 썼습니다. 다양성, 포용성 문화 형성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요. 흑인 사회와 기업에 2천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고요. 여성 소수민족 기업의 공급업체 비율을 늘리겠다라고 했고, 이 사회 여성을 30%로 목표를 삼았고 LGBT도 지원하는 등 사회 영역에서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죠. 나이키의 사례도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인데요. 원래 나이키는요, 1990년대에 아동 노동력을 착취해서 제품을 생산한다라는 비난을 받았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그때 그 사회 이슈를 가지고 지금 많이 반성하고 S의 대명사로 탄생했는데요. 그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1998년에 나이키 막 적자 나고 1,500명 감원하고 이랬으니까 뼈저리게 느낀 거죠. 사회적인 영역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래서 더 신경을 썼더니 이제 나이키가 됐습니다. 2021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이키는 소수민족 강제 노동이 의심된다라고 해서 중국 신장 지역에서 제품과 원자재를 공급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에서는 놀랬죠. 나이키가 중국에서 장사할 생각이 없나 보네요 라고 하면서 나이키 신발 화형식을 하는 등 불매 운동이 굉장히 거셌어요. 진짜 아마 나이키는 이제 중국에서 안 팔릴 거다라는 정도까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그럼 중국 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이키는 이렇게 사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고,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럼 나이키 주가는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이키는요, 오히려 더 성장한 실적을 보여줬어요. 그때 이후로 실적이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주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 대해서 뭐 매출이 막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하게 ESG 경영을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기업이 더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나이키가 보여줬다. 굉장히 좋은 사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ESG의 사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건 아닌가라는 것을 좀 반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ESG는 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회도 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이 더불어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 기업이 지속 가능, 앞으로도 꾸준히 오랫동안 사랑받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ESG의 S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S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한번 검색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G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